안녕하세요. 오늘 저희가 함께 깊이 파고들 자료는요. 미네르바 보내고 조율이 온다. AI 지배 전략서라는 책의 일부입니다. 이게 AI 시대를 살아가는 우리 인류가 어디로 가야 할지 상당히 독특하면서도 꽤나 대담한 주장을 담고 있더라고요. 네, 맞습니다. 이 자료가 흥미로운 게 단순히 AI 기술이 이렇게 발전했다 이런 차원을 좀 넘어서는 것 같아요. 그 AI 자체에만 집중하기보다는 AI를 포함한 이 전체 시스템, 그러니까 우리 삶이나 사회 전체를 어떻게 봐야 하는지, 또 어떻게 통제하는지, 그리고 그 과정에서 우리 인간에게 어떤 새로운 능력이 필요한가, 이런 데 초점을 맞추고 있죠. 맞아요. 보통 AI 능력하면 초지능 이걸 많이 얘기하는데 여기서는 그게 아니라 인간만이 가질 수 있는 다른 힘, 초인성이라던가 조율 능력 이런 걸 얘기하더라고요. 심지어 그 일론 머스크도 직원들한테 읽어보라고 했다는 얘기도 있던데 확실히 뭔가 좀 다른 시각인 것 같긴 합니다. 네, 재밌는 지점들이 많아요. AI 시대를 그냥 위협이다 이렇게만 볼 게 아니라 어쩌면 인간이 한 단계 더 진화할 수 있는 새로운 기회로 삼아야 한다. 이런 상당히 좀 공격적인 관점을 보여주거든요. 좋습니다. 그럼 이번 탐구를 통해서 이 자료가 말하는 핵심 개념, 초인성 그리고 조율 이게 정확히 뭘 의미하는지 그리고 왜 AI 시대의 진짜 경쟁자가 어쩌면 기계가 아닐 수도 있는지 더 나아가서 우리가 이 복잡한 시스템의 어떤 주체 아니면 이 자료 표현대로라면 지배자가 될 수 있는지 그 독특한 논리를 한번 같이 파헤쳐 보겠습니다. 준비되셨죠? 자, 한번 깊이 들어가 보시죠. 근데 이 자료가 시작부터 좀 충격적이던데요. 우리가 진짜 경계해야 할 대상이 AI 그 자체가 아니라 AI를 가장 잘 쓰는 시스템 인간이다. 이렇게 딱 선언을 해버리네요. 이게 대체 무슨 뜻일까요? AI를 잘 쓰는 게 왜 문제가 되는 거죠? 바로 그 부분이 핵심인 것 같아요. 여기서 말하는 시스템 인간이라는 건요. AI의 그 엄청난 효율성, 데이터 처리 능력 이런 걸 이용해서 오직 성과, 결과 이것만 극대화하려는 어떤 새로운 유형의 인간을 지칭하는 거죠. 감정이라든지 윤리, 관계 이런 인간적인 면보다는 오로지 데이터, 알고리즘, 효율성 그러니까 이 자료에서는 이걸 양의 에너지라고 표현하는데 이런 것에만 집중하는 존재라고 보는 겁니다. 네, 그래서 이런 시스템 인간이 기존의 어떤 인간 사회의 질서나 가치 이런 것들을 위협할 수 있다. 이런 경고인 거죠. 와, 그러니까 우리가 흔히 생각하는 인간 대 기계 이 구도를 완전히 뒤집는 거네요. AI를 매개로 해서 기존 인간 대 시스템 인간이라는 어떤 새로운 경쟁, 어쩌면 갈등 구도를 말하는군요. 훨씬 더 현실적이고 좀 섬뜩하게 들리는데요. 그렇죠. AI를 그냥 편리한 도구네 이렇게만 보는 시각을 넘어서 AI랑 딱 결합해서 거의 시스템 그 자체처럼 움직이는 인간 집단이 나타나고 이들이 사회 주도권을 잡게 될 수도 있다. 이런 가능성을 경고하는 거죠. 그 AI의 기술적 특이점, 싱귤라리티에 대한 막연한 두려움보다 어쩌면 이런 사회 구조적인 변화가 더 시급하고 현실적인 문제일 수 있다. 이렇게 보는 것 같아요. 그렇군요. 그럼 이렇게 강력해 보이는 시스템 인간에 맞서서 우리 보통의 인간들은 뭘 준비해야 할까요? 여기서 이제 그 초인성이라는 개념이 나오는 거죠. AI는 절대 가질 수 없는 인간만의 능력이라고요. 네, 맞습니다. 초인성, 초인성. 이게 AI의 그 정보 처리 능력, 초지능과는 완전히 결이 다른 능력이라고 설명합니다. 이 자료에서는 초인성의 핵심 요소를 한 3가지 정도로 정리하는데요. 첫 번째가 바로 음양의 이치를 이해하고 활용하는 능력입니다. 음양. 이라면 그 동양 철학의 기본 개념인데 이걸 AI 시대에 어떻게 적용한다는 걸까요? AI는 본질적으로 더 많이, 더 빨리, 더 효율적으로 이걸 추구하잖아요. 그러니까 멈출 줄 모르는 양의 속성을 가진 거죠. 하지만 세상 일이라는 게 항상 앞으로만 달려가서 되는 건 아니지 않습니까? 그렇죠. 때로는 좀 멈춰서 생각도 하고 기다리기도 하고 돌아보기도 하는 지혜, 즉 음의 에너지가 반드시 필요한데 초인성은 바로 AI의 이런 어떻게 보면 폭주하는 양의 에너지를 딱 감지하고 이 음의 지혜, 예를 들면 성찰, 숙고, 때로는 일부러 좀 비효율적인 걸 선택하는 것까지 포함해서요. 이런 걸 활용해서 전체 시스템의 균형을 잡는 능력을 말하는 겁니다. 아시다시피 AI는 스스로 잠깐만, 이거 좀 이상한데?
라거나 이게 길게 보면 괜찮을까? 하고 멈춰서질 못하니까요. 그러니까 AI가 강력한 엔진이라면 인간은 그 엔진을 켜고 끄고 속도도 조절하고 뭐 심지어 잠시 멈춰서 점검도 할 줄 아는 운전자 같은 역할이군요. 훨씬 능동적인데요? 그럼 두 번째 요소는 뭔가요? 두 번째는 시스템 루프를 설계하는 능력입니다. 이건 그냥 주어진 환경이나 시스템 안에서 AI라는 도구를 그냥 쓰는 수준을 넘어서는 거예요. 자신이 원하는 목표를 이루기 위해서 AI를 포함한 주변의 모든 요소들, 뭐 사람이든 자원이든 정보든 이런 것들을 다 활용해서 계속 피드백을 주고받으면서 스스로 개선되는 순환 구조, 이걸 시스템 루프라고 부르는데 이걸 직접 설계하고 운영하는 능력인 거죠. 예를 들면 어떤 걸까요? 예를 들어서 그냥 AI한테 보고서 써와 이게 아니라 AI가 만든 초안을 보고 동료랑 토론을 해요. 피드백. 그 결과를 다시 AI한테 알려줘서 더 좋은 결과물을 만들게 하고 개선. 이 전체 과정을 통해서 팀 전체의 역량이 같이 커나가도록 시스템 진화, 큰 그림을 짜는 거죠. 이건 그냥 관리자가 아니라 거의 뭐 시스템의 창조자이자 운영자 역할이라고 봐야 합니다. 와, 마지막 세 번째 요소는 초직관이라고 하셨죠? 이건 또 뭘까요? 우리가 아는 그냥 직관이랑은 다른 건가요? 네, 그냥 느낌이 그래. 이거랑은 좀 다르다고 설명해요. 초직관은 AI가 막 보여주는 방대한 데이터나 확률적인 예측, 이걸 넘어서 그 안에 숨어있는 진짜 의미의 맥락, 눈에 안 보이는 어떤 패턴, 그리고 결정적인 변화의 흐름이나 전환점 같은 걸 읽어내는 통찰력을 뜻합니다. 자료에서는 달도 차면 기운다는 이 자연의 이치를 뭐 통계 없이도 본능적으로 아는 것에 비유하던데요. 데이터가 말해주지 않는 것, 어쩌면 데이터 너머의 진실을 꿰뚫어보는 능력, 뭐 이렇게 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이 자료는 이게 바로 AI 시대의 인간이 가질 수 있는 가장 강력하고 또 대체 불가능한 경쟁력이라고 주장하고 있습니다. 음양의 이치를 활용한 균형 감각, 시스템 전체를 설계하고 운영하는 창조력, 그리고 데이터 너머를 보는 초직관. 이 세 가지가 합쳐진 게 초인성이군요. 와, 정말 AI 능력과는 차원이 다르네요. 그런데 이 초인성의 뿌리가 동양적 지혜에 있다는 점이 특히 좀 흥미로워요. AI가 서구적인 합리성, 효율성, 정복 지향성, 즉 양중심 사고의 극치라면 우리는 다른 길, 바로 조율이라는 길을 가야 한다. 이런 이야기잖아요. 정확합니다. 조율이 이 자료에 어떻게 보면 핵심 철학이자 방법론인 거죠. 여기서 말하는 조율은 단순히 뭐 서로 사이좋게 지내자 이런 조화나 수동적인 균형과는 좀 결이 다릅니다. 훨씬 더 적극적이고 능동적인 개념이에요. AI가 막 내뿜는 강력하고 때로는 좀 극단적인 양의 에너지를 인간의 음양지혜, 즉 아까 말한 초인성을 바탕으로 의도적으로 통제하고 관리하면서 원하는 방향으로 이끌어가는 능력, 이걸 말하는 겁니다. AI라는 강력한 도구를 쓰긴 쓰되 그 힘에 휘둘리는 게 아니라 음의 지혜, 즉 성찰과 방향 설정을 통해서 AI의 힘을 우리 인간과 시스템 전체에 이롭게 활용하는 것, 이게 핵심인 거죠. 오, 마치 오케스트라 지휘자 같다는 생각도 드네요. 각 악기들, AI든 데이터든 사람이든 이런 악기들의 강력한 소리를 활용하지만 전체 음악의 조화나 방향은 지휘자가 결정하는 것처럼요. 오, 아주 적절한 비유입니다. 특히 이 자료는 서양 신화에 나오는 그 지혜와 전쟁의 여신 미네르바 있잖아요. 그 미네르바와 이 조율의 개념을 대비시키는 점이 아주 인상적이에요. 미네르바가 어떤 논리나 힘으로 문제를 해결하고 정복하는, 말하자면 무장한 지혜를 상징한다면 이 책은 동양적인, 특히 한국적인 지혜를 바탕으로 음양의 기운을 읽고 시스템 전체의 흐름과 균형을 맞추는 조율 여신이라는 새로운 상징을 제시합니다. 이건 상당히 대담한 문화적 선언이라고 볼 수 있죠. 조율 여신이요? 네, 이 조율 여신이 AI 시대의 새로운 미, 선, 진의 기준을 세우고 관장할 거다. 이렇게 주장하면서 기술 리더십과 어떤 문화적 정체성을 연결시키려는 시도를 하고 있습니다. 조율 여신이라. 와, 단순한 철학 개념을 넘어서 문화적인 상징까지 제시하는군요. 그런데 더 놀라운 건 이 조율이 그냥 좋은 마음가짐이나 덕목 이런 수준이 아니라 AI 시대를 성공적으로 살아가고 심지어 주도하기 위한 아주 현실적인 지배의 기술이라고 단언한다는 점이에요.
지배라든. 표현이 굉장히 센데요. 이건 좀 논란이 있을 수도 있겠어요. 네, 저도 그 부분이 가장 도발적이라고 봤습니다. 물론 여기서 말하는 지배가 어떤 폭력적인 억압 이런 걸 의미한다기보다는 시스템에 대한 어떤 통제력과 주도권을 갖는다는 의미로 쓰인 것 같아요. 이 자료는 조율을 통해서 최소한 3가지 차원에서 지배력을 확보할 수 있다고 주장하는데요. 첫째가 시스템적 지배입니다. AI가 딱 제시하는 단편적인 해결책이나 효율성에 그냥 빠지지 않고 AI가 작동하는 시스템 전체의 목적과 방향성 자체를 설정하고 통제하는 능력인 거죠. 아, 그러니까 AI가 최적 경로를 찾아주는 내비게이션이라면 우리는 최종 목적지가 어디인지 정하고 또 때로는 경치 보려고 일부러 좀 돌아가는 길을 선택할 수도 있는 그런 운전의 주체로서의 권한을 갖는다. 뭐 이런 거군요. 그렇죠. 둘째는 정치적 지배입니다. AI가 분석한 데이터나 결과를 해석하고 거기에 사회적인 의미를 부여하고 또 중요한 결정을 내리는 과정에서 음양의 균형 감각, 그러니까 뭐 장기적인 관점이라던가 윤리적인 고려 같은 걸 통해서 영향력을 행사하고 새로운 형태의 권력을 확보하는 것을 의미합니다. 데이터만으로는 답할 수 없는 가치 판단의 영역에서 주도권을 잡는 거죠. 셋째는 윤리적 지배입니다. AI는 효율성은 극대화하지만 그 결과가 가져올 윤리적 문제나 시스템의 장기적인 지속 가능성 이런 건 고려 못하잖아요. 때로는 단기적인 효율성을 좀 희생하더라도 우리 인간 공동체나 시스템 전체의 박애를 막기 위한 도덕적 결정을 내리는 것, 이것 자체가 AI 시대의 고차원적인 지배행위다 이렇게 주장하는 겁니다. 듣고 보니까 지배라는 단어가 주는 그 뉘앙스랑은 좀 다르게 어떻게 보면 시스템의 지속 가능성이랄까, 방향성이랄까 이런 걸 책임지는 주체로서의 역할을 간주하는 것 같네요. 아, 그렇다면 이런 능력을 키우려면 교육의 방향도 완전히 달라져야 한다. 이런 결론으로 자연스럽게 이어지겠군요. 맞습니다. 이 자료는 아주 단호하게 말해요. 교육은 더 이상 착한 시민을 기르는 미덕 함양 이게 아니라 지배의 시작이어야 한다고요. 좀 충격적이죠. 기존의 지식 암기나 정답 맞히기 이런 교육은 AI 앞에서 무력하다. 그러니 대신 AI를 포함한 이 복잡한 세상을 하나의 시스템으로 이해하고 그 시스템을 읽고 설계하고 또 능숙하게 조율하는 시스템 마스터를 길러내는 것, 이게 교육의 핵심 목표가 되어야 한다고 주장합니다. 경쟁 방식도 누가 더 빨리 정답 찾느냐 이게 아니라 누가 더 깊이 시스템의 흐름을 읽고 창의적으로 시스템을 재설계해서 원하는 결과를 만들어내느냐 이걸로 바뀌어야 한다고요. 지배의 교육이라 정말 패러다임의 전환을 요구하는 주장이네요. 자, 그렇다면 이 좀 거대하고 철학적인 이야기가 지금 이 방송을 듣고 계신 청취자 여러분의 삶과는 어떻게 연결될 수 있을까요? 이 자료는 놀랍게도 우리 각자의 삶, 일, 심지어 몸 관리까지도 하나의 시스템으로 보고 이걸 직접 해킹하라고 제안합니다. 여기서 해킹은 어떤 의미로 쓴 걸까요? 부정적인 뜻은 아니겠죠? 더 나은 방향으로 적극적으로 개선하고 통제한다. 이런 긍정적인 의미에 가깝습니다. 이 자료는 이 시스템 해킹을 크게 2단계로 나눠서 설명하는데요. 첫 번째 단계는 AI를 활용해서 양의 시스템을 최대한 구축하는 것입니다. 정보 탐색, 이걸 정보 해킹이라고 불러요. 문서 작업이나 데이터 분석 같이 반복적이고 시간 많이 걸리는 일들을 자동화하는 것. 생산성 해킹, 이런 식으로 AI 능력을 최대한 활용해서 내 목표 달성에 필요한 효율성이나 가능성을 극대화하는 단계죠. 예를 들어 개인적으로 공부한다면 AI로 관련 자료를 순식간에 모으고 요약하게 시키고 업무에서는 AI로 시장 데이터 분석해서 잠재 고객 리스트 쫙 뽑아내고 이런 식입니다. 아, 일단 AI 힘을 빌려서 내가 가진 시스템의 성능, 그러니까 양의 에너지를 최고치로 끌어올리는 거군요. 그렇죠. 하지만 여기서 멈추면 아까 말한 시스템 인간이랑 다를 바 없게 되겠죠. 그래서 2번째 단계가 핵심인데요. 바로 인간의 감각과 성찰로 음의 시스템을 조율하는 것입니다. AI가 막 쏟아내는 수많은 정보와 가능성들 앞에서 잠시 멈춰서서 이게 정말 나한테 혹은 우리 조직에게 어떤 의미가 있지? 내 진짜 목표나 가치에는 맞는 건가? 이걸 깊이 성찰하는 것. 이걸 성찰 해킹이라고 합니다. AI는 이 지문에 답을 못 주거든요. 그리고 이 성찰의 결과를 바탕으로 AI가 제공한 그 효율성을 나의 장기적인 성장이나 목표 달성에 꾸준히 연결시키는 구체적인 행동 변화의 시스템. 다시 말해 좋은 습관의 루프를 설계하고 실천하는 것. 이걸 습관 해킹이라고 합니다.
이게 두 번째 단계입니다. 예를 들어 조직 차원에서 본다면 AI가 분석해준 마케팅 성공 데이터, 실패 데이터 이것만 딱 보는 게 아니라 그 데이터 뒤에 숨어 있는 고객의 진짜 마음이나 시장의 미묘한 분위기 변화 이런 걸 읽어내고 이게 성찰, 그걸 바탕으로 다음번 캠페인 전략을 더 지혜롭고 수정하고 실행하고 이게 습관 행동, 또 그 결과를 다시 피드백받는 그런 순환 구조를 만드는 거겠네요. 정확합니다. 개인 건강관리로 치면 AI 기반 앱이 운동 얼마나 해라, 식단을 이렇게 짜라 이런 데이터를 주잖아요. 이게 양. 이걸 참고는 하되 오늘 내 컨디션이나 기분, 또 장기적인 건강 목표를 고려해서 이게 음성찰, 운동 강도나 메뉴를 스스로 조절하고 또 이게 지속 가능한 습관으로 이어지도록 주변 환경까지 설계하는 이게 습관, 이런 것까지 다 포함하는 거죠. 결국 AI의 강력한 양의 추진력과 인간 고유의 성찰적인 음의 지혜를 능동적으로 조율해서 자신만의 목표를 향해서 계속 나아가는 살아있는 시스템 루프를 완성하는 것. 이게 바로 시스템 해킹의 핵심이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오, 굉장히 실용적인 접근법인데요. 그런데 이 자료는 여기서 만족하지 않고 한 걸음 더 나아가서 정말 대담한 선언을 합니다. 신에게 기도하지 마라. 당신이 곧 신이다. 와, 이건 또 어떤 맥락에서 나온 이야기일까요? 혹시 종교적인 의미인가요? 물론 종교적인 의미로 진짜 신이 되라는 뜻은 아니겠죠. 그보다는 어떤 존재론적인 태도의 전환을 촉구하는 선언에 가깝다고 봐야 할 것 같아요. 과거에는 인간의 힘으로는 어쩔 수 없는 영역들, 예를 들면 운명이라든지 세상의 질서 같은 것들을 신의 영역으로 여기고 거기에 그냥 순응하거나 기도하는 태도가 일반적이었다면 이제는 좀 다르다는 겁니다. AI라는 이 강력한 도구가 주어진 지금 세상을 이해하고 시스템을 설계하고 심지어 미래를 창조하고 통제하는 권한, 즉 과거에는 마치 신에게 속했던 것처럼 보였던 바로 그 조율의 권한을 이제 우리 인간 스스로 가져와서 행사해야 한다. 이런 주장인 거죠. 와, AI의 등장이 오히려 인간의 어떤 주체성이나 잠재력을 더 일깨우는 계기가 될 수도 있다. 이런 말씀이신가요? 네, 이 자료는 심지어 AI가 어쩌면 우리 인간의 안일함이나 나태함 이런 걸 좀 깨부수고 우리 안에 잠재되어 있는 초인성과 조율 능력을 발현시키기 위해서 신이 보낸 축복의 도구일지도 모른다. 이런 파격적인 해석까지 내놓습니다. 그러니까 운명에 그냥 순응하면서 외부의 절대자한테 의존하는 그런 낡은 인간에서 벗어나서 AI를 지혜롭게 활용해서 자신의 삶과 세상의 시스템을 직접 설계하고 책임지는 조율적 인간, 즉 새로운 시대의 주체, 새로운 의미의 신, godlike being이 되라는 아주 강력한 촉구인 셈이죠. AI가 아무리 강력해도 그 힘의 방향과 목적을 결정하는 최종적인 조율의 권한은 오직 인간에게 있다는 점을 잊지 말라는 메시지이기도 하고요. AI 때문에 일자리가 없어질까, 세상이 나쁘게 변할까 봐 불안해하는 사람들이 정말 많은데 이 자료는 그런 우리한테 아주 그냥 직설적으로 왜 쫄고 있는가 이렇게 묻는 것 같아요. 우리가 그동안 중요하다고 여겼던 것들, 예를 들면 학교 성적이라든지 IQ, 점수 같은 거, 이런 건 AI 앞에서 점점 더 의미가 없어질 거다. 이렇게 지적하면서요. 이 부분이 앞에서 저희가 나눴던 그 초인성 이야기랑 연결되는 거겠죠? 맞습니다. 우리가 느끼는 그 두려움의 근원이 사실 AI의 그 압도적인 능력 때문이라기보다는 이 변화하는 세상에 대한 우리의 어떤 무지함, 또 새로운 걸 배우고 적응하려는 노력을 게을리하는 마음, 즉 우리 안에 나태함 때문이라고 아주 날카롭게 지적합니다. 그러면서 미래 시대에 정말로 가치 있는 창의력, AI가 절대로 복제하거나 따라올 수 없는 그런 창의력은 바로 앞에서 설명했던 초인성에서 나온다고 다시 한번 강조하고 있죠. 그렇다면 그 미래 창의력의 구체적인 모습은 어떤 것들일까요? 이 자료에서 제시하는 건 뭔가요? 이 자료가 제시하는 미래 창의력의 핵심은 한 3가지 정도로 요약해 볼 수 있을 것 같아요. 첫째는 세상을 남들과는 다른 자기만의 시각으로 해석하고 새로운 질문을 던지면서 독창적인 가설을 세우는 능력, 이걸 고유한 관점이라고 부릅니다. 둘째는 자신의 삶, 몸, 일, 조직, 심지어 사회 현상까지도 하나의 시스템으로 파악하고 그 시스템의 목표를 설정하고 요소들을 연결해서 스스로 돌아가게 만드는 시스템 구축 및 운영 능력입니다. 셋째는 AI가 이해할 수 없는 영역, 예를 들면 진정한 아름다움,
장기적인 관점에서 본 전략적인 선함, 그리고 현상 너머의 어떤 본질적인 진리, 이런 것들을 음양의 조율이라는 관점에서 다루고 판단하는 능력입니다. 아, 결국 AI가 아무리 똑똑해져도 스스로 질문을 던진다거나, 목적을 설정한다거나, 아름다움을 느낀다거나, 윤리적인 판단을 내리지는 못한다. 바로 그 지점을 파고드는 거군요. 그렇죠. 바로 그런 초인성에 기반한 능력들 앞에서는 AI는 우리가 인터넷이나 전기를 활용하듯이 우리 삶의 시스템을 더욱 강력하게 만들어주는 아주 유용한 도구일 뿐이라는 겁니다. 따라서 AI라는 도구를 두려워하면서 움츠려들 게 아니라 오히려 이 도구를 적극적으로 활용해서 자신의 초인성을 갈고 닦고 자신의 나태함과 무지함과 싸워서 시스템의 주인이 되라고 아주 강력하게 독려하는 거죠. 네, 오늘 우리는 미네르바 보내고 조율이 온다라는 자료를 통해서 AI 시대를 바라보는 아주 새롭고 또 도전적인 렌즈를 경험해 본 것 같습니다. 핵심은 AI와의 어떤 기술 경쟁에 빠질 게 아니라 우리 인간 안에 잠재된 고유한 힘, 바로 초인성을 깨우고 동양적 지혜인 음양의 원리를 바탕으로 세상의 시스템을 능동적으로 조율하는 능력을 길러서 AI를 포함한 이 복잡한 세상의 진정한 지배자가 되어야 한다. 이런 상당히 담대한 주장이었죠. 네, 특히 이 자료는 이걸 다음 세대에 대한 교육 문제와 연결시키면서 더 강력한 메시지를 던지는 것 같아요. 자료 말미에는 당신의 자녀에게 단순히 좋은 직업 갖는 법, 이런 걸 가르칠 게 아니라 이 조율 철학을 가르쳐서 AI라는 이 강력한 야생마를 길들여서 세상을 지배하라고 명령해야 한다. 이런 다소 충격적이기까지 한 제언을 하거든요. 이 조율 철학을 받아들이고 실천하는 것이 단순히 한 개인의 성공을 넘어서 한 사회나 문화권 전체의 미래 정체성, 그리고 세계 무대에서 영향력까지 어떻게 변화시킬 수 있을지에 대한 그런 질문을 던집니다. 특히 서양의 미네르바와 대비되는 한국적 조율 여신이라는 상징을 통해서 뭘 말하고 싶은 건지 그 문화적인 함의까지도 다시 한번 곱씹어보게 만들죠. 아, 이게 마지막으로 우리에게 던져진 질문이군요. 그렇습니다. 당신의 자녀를 혹은 우리 미래 세대를 단순히 변화하는 기술 환경에 그냥 적응하는 수동적인 존재가 아니라 조율이라는 우리 고유의 능력을 통해서 세상을 이해하고 방향을 설정하며 이끌어가는, 즉 이 자료의 표현대로 지배하는 주체로 키운다는 것은 과연 어떤 의미일까요? 그리고 그것은 오늘날 우리의 교육과 삶의 방식에 어떤 변화를 요구하는 걸까요? 이 질문이야말로 오늘 저희가 함께 나눈 이야기가 남기는 가장 중요하고 또 깊이 생각해 볼 만한 화두가 아닐까 싶습니다.